이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김명수. 나라를 그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법부를 형해화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를 풀어서 자기의 휘하, 실천, 좌파 인사들을 끌어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대한민국 정통 정부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에 매진한 그런 사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명수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환조사 통보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명수가 전 대법원장이 소환조사 통보가 됐으니 이제는 문재인 차례입니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합작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아주 형해화시키고 사법부를 교란시켰습니다. 우리법과 국제인권법으로 줄을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클럽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법부 중요 요소에 세워놓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지금까지 가만히 뒀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만시지탄이 있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김명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로 통보했다는 것은 여간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임성근 판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판사인데 그분 판사 사표 수리까지 거부하면서 탄핵판에 집어던진 아주 잔인무도한 이 인간 김명수. 예. 직권남용과 거짓 답변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소환 통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 통보한 것은 지난 23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주 훌륭한 대법원장입니다. 이 사람을 올가매려고 이 대법원장 훌륭한 대법원장을 올가매려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죄몰이를 했지만 결국 그는 전부 다 수십 개 되는 게 그 무죄가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죄를 올가맸는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많이 올가맸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완전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가 무죄였습니다. 무죄인 사람을 데려다가 사법부 대법원장 판사가 속된 말로 조진 겁니다. 사법을 조졌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존경받는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 이하 훌륭한 판사들을 그때 판사몰이를 해서 전부 다 집단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던 바로 이 김명수는 정말 혼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기울이도록 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갖다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사법의 불공정을 가져오고 아주 나쁜 못된 행위를 한 이 김명수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이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이렇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인데 이 명색은 그거지만 더 나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문란시킨 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파괴시킨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에 이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막혀 있었던 게 이게 왜 막혀 있었느냐.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고자 당신 저렇게 벼르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내가 듣겠느냐 이거야 말이야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김 전 대법원장 이 김명수는 뭐라고 했냐.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거짓말 답변서를 국회에 내보냈습니다. 임정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딱 공개를 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녹취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이 100% 드러난 겁니다. 이후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 가짜 답변서죠. 이건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거짓말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대법원장은 그 권위인데 이 권위 자체가 거짓말로 이루어진 탑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무너지죠.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자, 임 전 부장판사 그분은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에 이익이 없다. 각하 결정으로 아무런 탄핵의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국회는 탄핵시켰죠.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지만 기각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는 완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2021년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 현 서울 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또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만 하는데 그쳤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검찰은 작년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소위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 때문에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또 나머지 또 뭔가 있을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고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도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하면서 검찰의 법원 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14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김명수가 저지른 죄는 말이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수차례나 연락하고 다른 언론들도 수차례나 연락하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 김 전 대법원장은 작년 8월 퇴임 직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엉터리 대법원장은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아니 법원을 갖다가 완전히 좌파들로 득실득실거리게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말이지 심판하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적폐청산한답시고 사법부를 적폐청산하고 훌륭한 법관들이 그때 우르르 다 나갔습니다. 그 사법부의 정통 법관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이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사람이 사법부를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쥐어 흔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단단히 해서 법의 심판, 진정한 조이대 사법부의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같은 사법부 출신이라고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까? 절대 더욱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후배 법관을 갖다가 탄핵판으로 집어던진 이런 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의 가장 엄중함을 이 자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